하는 거 좋아하는데 걷는 걸 싫어한다라는 게 좀 뭔가 모순이지 않나요? 이게? 아니 그 정도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대표 선수면 나가야죠. 네.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국내 리그가 훨씬 재밌어요. 스포츠 토토라고 하나요? 스포츠 토토?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뭔가 증폭되지 않을까. 미사일로 제 해공타인 거죠. 네. 토토는 100% 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사전 주제로 전달을 받고 사실 저는 조금 사이즈를 되게 크게 봤어요. 아, 네. 국내에서 리그를 하기에는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세계연맹과의 공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다들 대표팀 생활 해보셨으니까 지금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맨날 A매치 기간이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 연맹 단체에 국내 리그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다 좋고 뭐하고 한다지만은 크게 우리가 이제 한국 배드민턴은 저는 협회가 있고 연맹이 있고 이거를 구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는 연맹 쪽에서 하고 있는 리그 쪽에 대해서 키우고 싶은 거죠. 국내 리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전 세계 배드민턴도 그렇고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협회 쪽에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국제대회거든요. 이쪽에만 우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제 전용 오픈 결승전이 열렸었는데 안세영과 관련된 기사는 진짜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협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굳이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연맹과 관련된 이쪽으로 했었을 때 코리아 리그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쵸. 네. 지금 여기 뭐 시스템 주제 키워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걸 준비를 하셨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조금 세계연맹에서 국제대회를 아예 좀 몰아서 하던가 그렇게 해서 국내 대회를 너네들이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요. 어차피 해외 리그가 다 열렸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뭐 인도네시아 리그, 말레이시아 리그, 인도 리그, 덴마크 리그도 있대요. 뭐 우리가 모르는 유럽 리그도 되게 많아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그 기간을 줘라. 그런 기간도 조금 일정 기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솔직히 연맹이랑 협회가 합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가 왜냐면 국제대회를 나가게 되면 에이스 선수들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데 리그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세웅 선수 뭐 국제대회 뛰고 있어. 호감민 선수 뛰고 있어. 만약 나도 만약에 국제대회 나가면 다 빠져버리면은 안 볼 거예요. 팬들이 그쵸. 누가 의미가 보냐. 없죠. 이거 뭔가 이렇게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배드민턴 리그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도 좀 시간을 아예 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세계를 가봤잖아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를 가보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리그는 일주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조별리그하고 토너먼트하고 끝나는 거고 중국 리그를 예를 들면 중국은 다 돌아다녀요. 뭐 샤먼, 뭐 칭다오, 뭐 샹해 미쳐. 한 번 가잖아요? 이동하다가 죽어요. 버스로 이동합니까? 아니 비행기로 이동해요. 1시간, 2시간 비행 공항 가가지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경기 뛰어야 돼. 근데 그 경기가 한 12경기 뛰나? 이런 자본주의에 맞들린 선수라고. 근데 그게 돈 받으면 뛰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은근히 제가 인도 리그를 이제 코리안 리그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너무 잘 됐어요. 왜냐면 중국 리그도 너무 시간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5시간 뛰면 누구나 지루해져요. 배고파지는데 누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인도 리그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제가 좋은 게 그 경기 방식 뭐 3주 안에 다 끝나요. 도시를 딱 5개 정하는 거예요. 체육관 5개만 정해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주말 리그제가 아니라 4주 리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리그에 제대로 정착이 되면 언제 해야 최 적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그가? 왜냐면 추울 때 해야 되니까. 슬래시 스포츠는 봐봐. 축구는 추울 때 못하고 히터 나오니까. 네, 농구 배구가 하잖아요. 농구 배구가 실내 스포츠니까 다 그치, 하니까 야구, 축구 쉴 때 1월 달이 제일 좋지 않을까. 뭐 점수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길어도 지루하니까. 15점 하면 재밌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냥 제가 선수 출신이 아니라 그렇지만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지도자 선생님께 들은 거예요. 만약에 15점 3게임을 하자. 이게 그런데 대표 선수들한테도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대회는 21점 4게임이니까 뭐 경기 스타일의 변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네, 없어요. 전혀 문제 없고.
아니 그 정도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대표 선수면 나가야죠. 네. 솔직히 뭐 15점이나 21점이나 10점 넘어가서 열심히 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21점이면 출렁술 하다가 3세트 내내 생각을 했다면 짧게 하면은 처음부터 집중도가 확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은 저는 오히려 더 경기하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루즈하지 않고 처음부터 긴장감 있게. 네. 21점 하면 그 이변이 없죠. 이변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15점은 이변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15점 서브권 있을 때 그때에서 21점 랠리 포인트로 바뀐다고 했을 때 엄청 뒤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바뀌지 않는. 근데 그게 2017년도에 네. 여름철 대회일까? 네. 그때 당진서 했었거든요. 11.5세트. 네. 그때는 이변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갖고 획기적으로 사실 진짜 탁구처럼 11.5게임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보면 도입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훈련 방법부터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완전히. 아까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국가대표면 그 정도 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뭐 경기 방식을 뭐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이에요. 그 부분. 왜냐면 무조건 바뀌어야 돼. 21점은 너무 길어요. 5종목 하기에는 길다. 한 종목 하기에는 20점 괜찮아요. 지금 토너먼트에서 하는 거 괜찮지만 단체전은 절대 안 된다. 네, 5시간 너무 지루해, 너무. 네, 너무 그러니까 지루해요. 관중들이 그러니까 봤을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끊어버려야 돼. 인기 스포츠의 시간을 따라가야 된다. 속마음은 있지만 말을 못할 또 종목이 있잖아요, 또. 아 여자 복시 말해야 돼요. 다수에터 7시간이고요. 7시간이. 아직 그게 말이 되냐? 아직 여자 복식 너무 깁니다. 네. 네, 너무 길어요. 그냥 11점 해야 돼요. 걔네도 빨리 뛸 수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복시 강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공격력은 약하고 수비력은 좋고 네. 또 집중력까지 너무 좋아, 애들이. 안 끝나요, 공이. 맞아. 셔틀도 안 나가니까 아무리 세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11.5세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여자 복싱 특히나. 승점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5경기를 하는데 3대0으로 끝나면 그 2경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선수한테도 조금 준비는 다 했는데 안 뛰면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승점제로 가는 거 어떻겠냐. 리그는 원래 승점제가 또 맛이잖아요. 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재미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인도리그를 갔다 왔는데 이제 5경기를 하지만 3대2로 끝나요. 단체전에서 한 명의 왕을 만들어요. 단체전에서 막. 네, 우리 에이스. Now to the Mumbai Rockets, 11-8. They finally managed to take the game and it came down to lead. Second game won by Mumbai Rockets. 왕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 딴 걸 만들어도 돼요. 우리 코리안 리그만이 딴 걸 만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왕이 이기면 승점 2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왕이 지면은 왕이 지면 마이너스 1점.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면 그게 이제 긴장감도 높이고 되게 중요한 사람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 우리 팀 플레이어가 혁진이가 만약 전혁준 선수가 이겼는데 내가 져버렸어. 나한테 트럼프를 썼는데 우리 혁진이가 까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식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왕제도. 근데 전패여도 만약 승점제로 해서 그 승점을 합산을 하면 전패여도 승점이 높으면 올라갈 수 그렇죠. 있는 지금 대회 할 때는 리그전 하다 보면 3패도 돼요. 3패도 되는데 승점을 꾸역꾸역 쌓아가지고 3대2로 지면 6점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게 왕이 한 사람한테 5번 몰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 리그에서 몇 번의 제한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한 사람당 2번밖에 못 쓴다. 그럼 나중 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놈한테 쓸까? 막 그때부터 고민되는데 그 어떤 놈이 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재밌겠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재미를 그런 요소들을 다 끌어내야 돼요. 그냥 다른 리그 거를 싹 가져와야 돼요. 싹 빼먹어야 돼요. 그렇지, 다 빼먹어야지. 그 경기를 보다 보면 관중들 입장에서 왜 이 선수하고 이 선수하고만 붙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네, 누구랑 붙이고. 그래서 또 에이스 대결을 하는 게 또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오더 쓰는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경기인이 아니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파악할지 모르겠지만 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솔직히 국내 리그가 훨씬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토마스컵, 우버컵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냥 저 국내 리그 방식 오히려 BWF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쵸. 저도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요. 네. 토마스컵 맨날 에이스 대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맨날 1등 하는 거야. 왜냐면 에이스 대결에서 우리 어떻게 이겨요? 그나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오더 잘 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수가 생겨갖고서는 시합에서 역전승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경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종목이고
이겨야 되는데 굳이 에이스와 에이스를 맞붙여갖고서는 경기에 어떻게 보면 승패를 미리부터 오다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각본대로 준다고 알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은 전 그거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쵸. 좀 그런 거 재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단체전 얘기하면 오다 싸움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싸리 국내 선수들의 그좀 미안한 표현이긴 하지만 랭킹을 차라리 매겨버리면은 그럼 이 선수 대 이 선수 객관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조금 더 보여주고 그럼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못 들어본 선수이긴 한데 뭐 역전의 가능성 보였구나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맞아. 이번 대회도 왜냐면 첫날에는 가장 부족했던 점이 장내 아나운서 멘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품도 좀 처음에는 수건 날리고 이랬다면 지금 노트북 날려주거든요 마지막에. 그 중간에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생겼어요. 뭐 입장할 때 물론 누가 해줬지만 랠리마다 그 멘트를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배구 봐봐 스파이크로 이기면 그거에 뭐 스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우리도 뭐 슈퍼랠리 나오면 슈퍼랠리 하니까 이제 관중들도 좋아하는 거 이게 뭔가 이게 관중들이 직접 게임을 뛰고 있는 듯한. 그죠. 어쨌든 장내 아나운서 분이 전문 장내 아나운서가 오신 날이 거의 없잖아요. 누군가 아시는 분이라던가 경기사님 말고 다른 경기사님께서 장내 아나운서를 보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약하죠. 현재까지 맞아요.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분도 배드민턴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그치,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쨌든 난 이것도 예산 편성이 돼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모든 부분들이 계산표로 예를 들면 그 데이터 분석팀 딱 놓고 네? 장례 아나운서 놓고 캐스터 해설위원 제대로 된 사람 싹 다 넣고 싹싹싹 제대로 하는 게 국내 리그에 맞지 않을까. 배드민턴 이렇게 점잖은 거 아니잖아요. 좀 약간 일본은 그래. 약간 가만히 없네. 동남아 빠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근데 열정적으로 뭐 용대 동남아 하면 1등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뛰면은 뭐 저의 그냥 스타지 스타. 우가 저기 반대편이었으니까. 용대 오빵 용대 오빵. 용대 오빵. 그래서 우리 배드민턴 팬들이 리그를 즐기기 위해서 리그를 어떤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까? 이거는 방송 나가도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드는 게 협회랑 실업이랑은 이 마케팅 쪽에서 다 빠지는 거야. 네, TV에서 너네한테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것도 저도 방송 내시면 안 되는데 제 방송 나갈 거예요. 나가면 저는 협회랑 연맹 회장님께서요 진짜 돈 많으신 분이어갖고 돈만 물어주시고 결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가 몇 년 있었죠? 20년, 25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TV에서 돈 뭐 매달 내잖아요. 너네가 마케팅 팀 있을 거 아니야? 최대한 재밌게 만들어내. 협회, 제가 마케팅 이사구나. 마케팅 이사로서 제가 좀 안 되니까 저 이사입니다. 네가 많이 움직여야지. 이사에 참여해야 되네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 경기인들 출신이시고 저도 여기에서 사실 좀 오래 있었잖아요. 네. 아싸리 그러지 말고 공모전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전. 예, 일반인들한테 해갖고서는 지금 뭐 대학생 동아리 애들도 많고 아니면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취준생이야. 근데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이 뭐 아이디어를 내가 냈는데 여기서 나한테 무슨 대상을 주네? 배드민턴 동호회라면 라켓을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한 어워드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고 되게 전문가시고 다 그러시지만은 네네네. 아예 새로운 신선한 의견들을 좋다, 좋다. 예. 너무 좋다. 이거 왜냐면 배드민턴 요새 젊은이들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학생들 얼마나 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삼행시 지으라고 하면 진짜 난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계속 익숙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거를 짜려고 하다 보니까 그치. 예. 그리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해서 결제를 맡으면 이거 더 결제가 잘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이거는. 저는 좀 파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아까 뭐 자본주의 하는데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나 이렇게 네 가지 이게 그 큰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 스포츠에는 있는데 배드민턴에는 없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 토토라고 하나요? 스포츠 토토? 우리나라의 그
국민체육진흥공원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배드민턴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뭔가 증폭되지 않을까. 미사일 로치 핵폭탄인 거죠. 예, 걷잡을 수 없는 인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100% 동의한다. 그게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프로스포츠에는 자기 돈을 걸고 보면은 좀 더 관심 있게 볼 테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드민턴 인구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300만 인구 돼 있는 거니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보는 걸 싫어한다라는 게 좀 뭔가 모순이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인으로서. 근데 그게 약간 토토가 그 역할을 좀 더 좁혀주지 않을까. 이게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팬분들만 배드민턴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기금은 또 뭐 불우한 이유에서 돕는다든가 네, 어떤 그렇죠. 체육 사업에 어떤 더 좋은 데 쓰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배드민턴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투를 하게 되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공부도 우와, 하게 되고.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또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 스포츠 토토라는 게. 그것도 좋은 제도가 아이디어가- 진짜 들어오는 거는 그게 저는 최고의 마케팅이지 않을까. 저는 저 언론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도 솔직히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언론 붙어야 되는데 우선 토토는 100% 동의. 네. 홍보가 붙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게 스포츠 토토인가요? 아니 우선 잠깐 하나 말씀. 아니죠. 인도 리그는 어때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 선수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배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기사거리는 맞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그냥 테니스랑 비교해 봤었을 때 조코비치가 이번에 우승 배당률 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니스는 그런 전에도 굉장히 많다. 그런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언론 쪽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소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선수. 뭐가 이슈가 됐던 선수. 네, 제가 알기로 한 70만 원씩 받았었나? 일단 돈이 들어가야죠. 온 김에 남영주 와서 동호인들 레슨 중에 사실 어떨 것 같아요? 수위가 스카물주 정도면은 괜찮다. 네? 코리안 리그에서 수위가 스카물주. 저는 장난치는 건 안 돼요.